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키임육세법의 K명희 기사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드디어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정말 바빴고요. 또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는 한 해였는데요. 2021년 세금 보고 시즌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또 올해를 한 해를 정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배웠던 것들, 또 올해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년 세금 보고 시즌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거의 마비 상태에 있던 각 정부기관에 업무가 정상 궤도를 찾아오면서 영주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영주권 인터뷰가 재개가 되었고요. 또 투자인이 재개가 되면서 작년에 비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많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 내년이 되죠. 2023년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를 하는 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루한 세법을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피부에 와닿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영주권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이 영상은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되면 우선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 이외의 곳에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그곳의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을 테죠. 바로 여기서 영주권 취득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도 세금을 내고 저기에도 세금을 내고 양쪽에 세금을 다 내야 하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막기 위하여서 미국 세금 신고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낸 세금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foreign tax credit이죠.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실 거든요. 이것은 주정부 얘기는 아니에요. 주정부에서는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 이 외국 납부세 공제가 인정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 이 외국 납부세 공제가 인정이 안 돼서 주정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하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주권의 취득은 1년 중 어느 하루에 하게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중간 어디쯤 하게 되는데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가?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서 언제부터 내가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는 첫 번째는 그린카드 테스트이고요. 두 번째는 Substantial Present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그린카드 테스트는 가장 쉽게는 영주권의 발급 날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Substantial Present 테스트는 미국에 체류한 일수에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당해 연도에 31일 이상 체류를 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어야 합니다. 이때 183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제가 유학생 편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그 충족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입니다. 영주권을 받는 모든 이에게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해요. 하지만 본인이 처해진 상황이나 또 체류 비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모두가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한다. 일단 우선 귀에 걸어두시고요.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두 번을 제가 실질 경험에 따라서 임의로 두 가지 부류로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눈 이 두 부류의 첫 번째 부류는요. 첫 번째 구분은 미국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체류 중이면서 영주권이란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이고 또한 세금 보고에 변화가 별로 없으신 세금 보고에 거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구분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 바깥에 살고 있으면서 또는 방문 비자나 또 다른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세금 보고에 굉장한 변화가 있는 분들이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부류,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영상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분들, 세금 보고에 변화가 없는 분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이 미국에 계속 살면서 체류 중이면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들, 세금 보고에 변화가 없는 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5년이 지난 유학비자죠. 8843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5년이 지난 F비자 유학생분들이 있을 거고요. 취업비자, H1비자 있을 겁니다. 또 주재원 또는 종교비자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찌어찌한 이유로 서류 미비자가 된 분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건 간에 결론은 미국에 살고 있는 중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물론 첫 번째 말했던 그 두 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영주권 취득 이전에 이미 테스트와 상관없이 1월 1일상 세법상 거주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그린카드 테스트보다 Substantial Present 테스트의 날짜가 빠른 날짜인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에 계셨어요. 그러면 작년 한 해를 계셨기 때문에 183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40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올해 그 40일을 체류하게 되는 첫날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큰 전제를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분들은 1월 1일에 대부분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1월 1일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되겠죠. 자, 이분들은 미국에 충분히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요. 유학생인 분들도 제가 전제를 5년이 지났고 8843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Substantial Present Test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주권의 취득이 세금 보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별 케이스가 있죠. Substantial Present Test Exempt Case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이미 세법상으로 미국의 거주자이십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었다면 영주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 보고를 하시고 있었어야 하고요. 이분들이 해외에 소득이 있었다면 미국이 아닌 국가의 소득이 있었다면 전 세계의 소득을 다 포함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셨어야 해요. 또한 이분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셨다면 그것도 F반 또한 신고를 이미 하시고 계셨어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미 하고 계셨다면 이분들은 세금 보고에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영주권 취득이라는 신분상의 변화는 있지만 이민법상의 변화는 있지만 세금 보고 세법상의 변화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고 계셨었다면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간혹 이미 거주자이신데 세법상 거주자이신데 이런 말씀 하세요. 나는 영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것만 했는데요. 또는 전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한국 거 안 하고 미국 것만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틀리셨죠. 수정신고 하셔야 돼요. 전 세계 거를 다 포함해서 하셨어야 되니까 세금 보고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분들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었는데 안 한 거라면 안 했으니까 수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회계사님과 상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예외의 케이스인데요. Substantial Present Test Exempt 케이스예요.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체류했는데 거주일을 제로로 보는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케이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비자가 5년 미만의 F비자입니다. 유학생들이에요. 이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 보고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투자 인내 변경이 약간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유학 중에 5년이 되기 전에 뭐 한 3, 4년쯤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하면 보통은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나는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F1 비자분들은 첫 5년은 미국에 살고 있어도 거주일을 제로로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면 Substantial Present 테스트의 체류일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카드 테스트에 의해서 영주권 그린카드 발급받은 날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이 되고요. 그날부터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 또한 미국의 전 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하실 때 포함하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처럼 영주권의 취득이 세금 보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제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 영주권 취득한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인 거 짚어드렸고요. 또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영주권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중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세법상 거주자이신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때 세금 보고가 어떻게 되나 세금 보고의 변화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주권의 취득은 신분상의 변화이지 세금 보고에 달라지는 것 없이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많이 달라지신 분들이에요. 세금 보고에 변화가 크게 있으실 분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